오늘은 경제 이야기 책 가지고 토론 진행할 거고요. 기업의 기념일 마케팅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돕는 데 긍정적인지 긍정적이지 않은지 팀을 나눠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거리에는 화려한 장식이 걸리고 기업들은 기념일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과 광고를 쏟아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를 두고 기업이 이윤만을 챙기려는 상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활동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기념일을 보내는 방식은 개별적인 소비 습관은 물론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기념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삶의 즐거움을 더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크리스마스 2달 전이라도 이마트 같은 편의점 주변에서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사라는 광고가 나오는 거를 보셨나요? 그 광고는 사실적 사람들의 지갑에서 돈을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술에 불과합니다. 자, B팀은 기업이 기념일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은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찬반 양팀의 입장이 갈렸는데요.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각 팀의 입장을 들어보고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론과 재반론도 진행하면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쟁점입니다. 기업의 기념일 마케팅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돕는 활력소 역할을 하는 걸까요? 기념일 마케팅은 소비자의 충동 구매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과소비를 일으키고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많이라도 낭비하게 만듭니다. 기업들은 기념일 땡땡데이 즉을 이용해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사야 될 것처럼 광고해요. 그래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이날은 선물을 사야 한다, 사야 해요, 꼭 사야 합니다 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원래 계획이 없던 지출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포장만 엄청 많고 실제 선물은 쬐끄만 제품들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는 합리적 소비 습관을 망치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무책임한 상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물건을 돈이 없어서 못 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소비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 인위적 유행에 휩쓸리는 거를 과소비하는 것은 주체적인 즐거움이라기보다 마케팅에 조정당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념일 마케팅은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고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념일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 판매는 시장에 돈이 돌게 하여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합니다. 기업들은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시기에 맞춰 특별한 한정판 제품이나 광고를 내놓으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끕니다. 이는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업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익원이 됩니다. 정체된 시장에 활력을 붙여넣는 중요한 결정 활동이라고 하면 됩니다. 방금은 그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런다고 했는데, 만약 경제적인 활기를 불어넣는 반면 소비자들은 엄청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모든 사람에게 좋은 해결책으로 될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매일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이런 삶을 지루한 삶이라고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반면 이 지루한 사람의 아까 말하신 데이 이런 기념일들은 그런 삶에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기념일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면 물건을 만드는 회사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경쟁가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더 새롭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며 관련 사업의 기술과 디자인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저도 반론하겠습니다. 만약 그 다양한 선택권들이 더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A팀이. 그런데 만약 그 다양한 선택권들이 모두 유혹이랑 충동적인 것을 일으킨다면 만약에 그것이 소비자에게는 물론 조금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가게만 이익을 얻는 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게랑 소비자가 둘 다 어느 정도 이익은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업들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하거나 물건 가격을 평소보다 비싸게 올려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념일이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소비자들은 무조건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 따져보는 똑똑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상술은 결국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 마련이므로 기업들도 신뢰를 얻기 위해 점차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마케팅을 실천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소비자들은 그런 건 아니다. 어린이 소비자들이 특히 목표 집단으로 되기도 하는데 어린이들은 아직 뇌가 덜 자라서 판단력이 조금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쪼르면 엄마들은 어떨 때는 아이가 때를 안 부리게 하기 위해서 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많아지면 그런 유혹에 어차피 넘어갈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줄이기 위해서 부정적인 거라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의 경제 속에 숨은 광고 이야기 이 책에서는 조기 상표 각인이라는 것을 불필요한 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타내 있는데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상표 각인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게와 안 좋은 가게를 따지면서 자기가 불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소비를 안 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콜릿 하나를 사면 그 돈은 초콜릿을 만든 공장 직원들의 월급이 되고 재료를 공급한 농부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그 물건을 가게까지 배달하는 택배 기사님들과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념일에는 평소보다 소비가 훨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양이 늘어나고 그만큼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내 새로운 직원을 뽑는 계기가 되어 실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생각에도 모든 기념일은 그 날이 만들어진 특별한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날들은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기념일의 진짜 의미는 점점 가려지고 변질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보통 엄마들이 지금 요즘 기념일 크리스마스 아니면 생일 파티 같은 것을 크리스마스를 하면 예를 들어 무엇을 사야 할까 아니면 남들은 무엇을 샀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되는 엄마들도 꽤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의 화려한 광고는 마치 비싼 물건을 사야만 기념일을 제대로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쪽지 하나보다는 화려한 표정지로 감싼 비싼 선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일이 그저 물건 사고 파는 쇼핑의 날로 전락해버리다면 우리는 그 날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마케팅 덕분에 기념일이 더 화려하고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이 축제처럼 즐기게 된 것은 사실이 아닐까요?